안녕하세요. 아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심코하고 있는 말 중에서 칭찬과 비난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나 형제 또는 친구 이런 가운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말하자면 누구는 이렇게 안 좋은 태도를 보이는데 또 다른 누구는 이렇게 훌륭한 태도를 가졌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경우라면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했으니 좀 나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칭찬받는 쪽이든 비난받는 쪽이든 그 비교선상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느 습관이 남아있으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부부를 두고서도 남편이 아깝다느니, 아내가 아깝다느니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자신이 아내 또는 남편일 경우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신이 비난받는 쪽, 못하다는 쪽에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낫다는 쪽에 있다 하더라도 기분이 좋을까요? 부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관계성 중에서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그리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부부를 두고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주변에 있는 친구나 또는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비교라는 것은 언제나 3차원도 아닌 2차원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두고 이 물건이 작으냐 크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만 하죠. 어떤 기준점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말을 해야만이 알아들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공간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이건 역시 기준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만 감각적으로 인식하고 또 어떠한 그 판단의 언어를 머릿속에서 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바깥 세계를 바라보면 언제나 이와 같이 어떠한 비교 기준, 비교의 근거 이런 것들을 두고서 그것보다 작다, 크다, 어떠한 상태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내면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눈밖에 있는 세상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서 심상으로 그리는 색깔은 단순하게 어떤 색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그 디자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머릿속으로 상상한 어떤 색깔을 찾기 위해서 그 색상 관련된 그 책을 보면서 그 번호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교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고가 2차원에 머물게 되고, 그러면 3차원,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차원의 능력을 가진 자신의 두뇌를 한갓 2차원에 머물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2차원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사람은 2차원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2차원적 사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흑백 논리라고 하죠. 어떤 상태를 보았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옳다 그르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없는 사람이죠. 물론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가운데 옳지도 그르지도 않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것 또한 굉장히 곤란하죠. 그리고 이런 상태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기 때문에 2차원적 사고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여전히 2차원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3차원이 되려고 하면 옳다 그르다라는 그 명제 자체에서 벗어나서 제3의 어떤 의견, 제3의 어떤 대안, 제3의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3차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은 3차원입니다.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2차원적 사고를 한다. 굉장히 곤란한 일이겠죠. 하물며 여러분들의 뇌는 3차원을 넘어선 4차원의 물질입니다. 왜 4차원이냐고요? 4차원이라는 건 3차원의 공간에다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붙여놓은 것이고 그 시간을 과거나 미래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은 4차원입니다. 우리 역시도 시간 속을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대로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거나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30년, 40년, 20년 전 어린 시절 떠올릴 수 있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미래 또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4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4차원이 단지 미래나 과거라는 단선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과거에 내가 그랬었는데 그때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내 삶은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5차원적 사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서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미래, 현재 그리고 이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을 직선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과거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재가 아닌 또 다른 현재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시간 속을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 사고, 그러니까 두 가지 길, 여러 가지 길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는 쉽게 말해서 5차원적 사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이미 5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5차원 능력을 가진 뇌를 기껏 비교 차원의 2차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낭비죠.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단지 전화를 하고 받는,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만 쓴다라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는 칭찬이나 비난과 연관된 다소 도덕적인 발언을 했죠. 물론 그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군가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또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지도 말라. 그런 비교 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지 말라. 그것이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5차원 또는 그 이상 차원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의 두뇌를 2차원적 사고로 인해서 아주 단순한 그 능력 속에 머물게 하지 말라.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